아쉬움 반, 응원 반. 베르바인이 아약스로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적료 약 400억 원의 5년 계약입니다. 네덜란드 주전 스트라이커인데다 네덜란드 명문팀으로 이적하니까 당연히 그곳에서는 주전이 예상될까요? 네. 알프레트 슈레더 아약스 감독은 베르바인은 선수로서 여러 자질을 갖췄다. 우리 팀의 새로운 경쟁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쟁한다는데요. 네. 베르바인은 손흥민에게 경쟁에서 너무 밀리면서 감독들이 손흥민을 혹사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활용해 버렸습니다. 컨디션 난조의 손흥민이 푹 쉰 베르바인보다 더 낫다고 판단해 버린 것이죠. 다음 시즌에는 모든 경기가 중요한 만큼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히샬리송까지 온 마당에 더 이상 토트넘에 남을 수도 없어서 토트넘이 잘 떠나 보내주었습니다. 네. 한국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3년 전 입단할 때와 거의 흡사한 이적료로 토트넘은 큰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경기 출전 대비로는 연봉도 많이 받아갔습니다. 에버턴으로 이적했다면 관심 있게 지켜보려 했는데 네덜란드 리그로 떠났다 보니 이제 챔피언스 리그 정도에서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약스와 토트넘이 같은 조가 편성된다면 매우 흥미롭겠죠. 아약스는 이번에 포트 1에 배정이 돼서 포트 2인 토트넘과 같은 조에 편성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편성된 후 얘기해보죠. 베르바인 그곳에서 행복하길. 자, 그리고 이제 곧 토트넘 선수단이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일요일 오후로 비밀리에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마음 같아선 공항까지 가보고 싶지만 오픈 트레이닝 관람으로 힐링하려 합니다. 매우 주목받고 있는 관심사 하나는 그러면 어떤 선수들이 올 것이냐인데 우선 베스트 11급 선수들은 모두 옵니다. 랑글레도 영입 확정이 되면서 주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랑글레도 한국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토트넘 프리시즌 훈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토트넘에서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선수들이 대거 보이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은돈벨레, 로셀소, 윙크스는 거의 100% 토트넘에서 뛰지 못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힐, 레길론, 에메르송도 이적설이 돌고 있는데 이들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선수들이 토트넘에서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팀에선가는 소속으로 뛰게 될 테니까 몸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재 소속팀에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은 해야겠죠. 괜히 콘테 감독 눈밖에 나 있다고 해서 돌발 행동을 보인다면 다른 팀에서도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요. 은돈벨레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토트넘에서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발언을 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토트넘에서 행복할 수 있다. 무서운 말이죠. 이미 콘테 감독의 부름으로 FA컵 모어컴전에서 선발 출전했고 후반 23분에 교체를 시켰는데 당시 뒤지고 있었음에도 기어들어오면서 팬들에게 야유까지 받고 케인도 호통을 치면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아예 외면을 했고 인터뷰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 고향 팀으로 임대를 떠났는데 토트넘은 골칫덩이가 떠난 것을 매우 속 시원해했고 그 기분 때문인지 토트넘은 최상의 결과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을 팀일 수도 있었는데 의외로 은돈벨레는 아무렇지도 않게 토트넘으로 돌아왔고 훈련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은돈벨레가 한국에? 이에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콘테 감독이 자신의 시즌 계획에 없는 선수들을 한국 원정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명단에 은돈벨레가 있었습니다. 은돈벨레뿐만 아니라 로셀소, 윙크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 궁금한 상황이 됐죠. 과연 누가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영국 언론에서 오른쪽 윙백의 새로운 주전이라고 봤던 스펜스가 아직 이적 난항을 겪으면서 한 영국 매체는 스펜스가 한국에 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랑글레는 영입 확정 후 의외로 토트넘 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랑글레는 사비에게 가렸을 뿐이야. 매우 좋은 영입이야. 랑글레가 우승하고 싶다고 한 말이 진심이었어. 콘테 감독을 확실히 믿나봐. 수비는 로메로에게 맡기고 너의 장점을 보여줘. 프랑스 국가대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 랑글레가 영어가 서툴지만 그에겐 요리스가 있어. 요리스와 대화했다는 건 그만큼 편하다는 거지. 그는 바르셀로나 백업이 아니었어. 사비에게 알맞지 않았던 것뿐이야. 그전엔 매우 좋은 활약을 했어. 패스 플레이가 되는 3명의 센터백이 된 거야. 너의 목표는
페널티킥을 주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 등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랑글레의 큰 단점 중 하나가 거친 수비로 인한 카드를 받는다는 건데, 랑글레가 토트넘 이적 후 바로 스페인 매체는 랑글레에 대해 혹평을 쏟아붓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 거라는 평가였는데, 그럼에도 콘테 감독이 직접 점 찍은 선수라는 건 무언가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콘테 감독은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빠르고 강한 리그라고 하면서 이곳은 매우 터프한 리그라고 했다 보니까 웬만한 몸싸움은 허용되는 것으로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랑글레의 파울의 수준은 스페인에서 통하지 않았을 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오히려 꼭 필요한 무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번 영입된 선수들의 공통점이 선수들 모두 태클이 매우 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고 거칠다는 거죠. 히샬리송도 공격수 중에서는 수비 가담을 가장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고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비수마의 장점 또한 깔끔한 태클로 상대 흐름을 끊는다는 것이고, 거기다 호이베르는 리그 태클 1위이기도 하고 최고의 수비를 자랑하는 로메로에다가 최근 손흥민이 행사에 참여해서 했던 말 중에 하나도 토트넘에서 수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다 했는데, 요리스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본인 포지션 역할만이 아닌 수비수는 패스도 능하고 공격도 할 줄 알고, 미드필더는 수비 공격 다 할 줄 알고, 공격수도 수비를 할 줄 아는 선수로 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래도 토트넘이 안 강하다고요? 네. 이 때문인지 영국 매체 더선은 손흥민이 다음 시즌에는 이번 시즌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커리어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손흥민이 2022-2023 시즌에 더 많은 골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그 이유들이 토트넘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퀄리티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더선은 손흥민의 조기축구 데뷔전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인 손흥민이 한국 아마추어 경기에서 등장한 뒤에 하프라인 진영에서 어처구니 없는 골을 넣었다. 손흥민의 최근 충격적인 모습은 공식적으로 찬사받진 않았지만 입소문이 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약 60m 거리에서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장난기 없이 진지하게 슈팅을 해서 득점에 성공했던 것을 어처구니 없는 골이라고 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한국에서 몸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훈련 삼아 조기축구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뭐 이럴 거면 뭉쳐야 찬다나 골 때리는 그녀들 같은 프로그램에 좀 출연이나 해주지. 자, 이 뭔 개소리야! 이제 빅 이벤트가 곧 열리게 됩니다. 손흥민, 이승우의 대결이 더 관심 갈까요? 아니면 손흥민, 라멜라의 대결이 더 관심이 갈까요? 토트넘은 프리시즌 두 번째 경기에서 스페인의 강호,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한 세비야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세비야는 경기 일주일여를 남긴 상황에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토트넘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는 그냥 이벤트 경기가 아닌 거죠. 콘테 감독 특성상 과정도 과정이지만 지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세비야전에서 정예의 멤버가 출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토트넘 홈에서 경기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될 텐데, 손흥민이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도움으로 멋진 골들을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0대0 무승부를 진짜 용서 못합니다. 네, 이상 흰수염 고리였습니다.